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 마감 시간이 가까우면서 낙폭을 조금은 줄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 미국 증시가 하락한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매수 주체는 개인들만 잡히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을 보더라도 오르고 있는 종목보다는 내리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지 투자의 해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쌍용차 인수 계약이 무산된 이후로 쌍용차를 사겠다는 회사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들의 주가도 연일 급등세를 나타내는데요. 1조 원이 넘는 인수 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검증이 필요한 만큼 투자에는 신중하셔야겠죠. 이슈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쌍용차를 인수하기로 했던 전기차 회사 에디슨 모터스가 정해진 날짜까지 돈을 내지 못하면서 결국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애초에 매출 규모로만 보면 30배나 큰 기업을 인수한다는 계약에 어떻게 자금을 모집한다는 건지 물음표가 켜졌었는데요. 쌍용차 인수를 선언하고 주가는 60배 가까이 뛰었었죠. 에디슨 모터스의 상장사인 에디슨 EV는 최근 회계 법인의 감사 의견 거절까지 받으면서 현재는 거래 정지가 된 상황입니다. 대주주의 주가 조작, 먹튀 논란 등에 휩싸이면서 결국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게 된 건데요. 당국은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 인수 전에 뛰어든 목적이 애초에 주가 시세 차익을 노린 건 아닌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쌍방울그룹이 이 쌍용차 인수 추진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지난 5년간 적자 행진만 이어온 쌍방울그룹이 쌍용차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점일 텐데요. 쌍용차를 정상화하려면 빚을 갚고 새 차종을 개발하는 데만 적어도 1조 원 정도의 자금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쌍방울그룹은 7세 계열사 전체 연 매출이 6천억 원대이고 가지고 있는 현금은 1천억 원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쌍방울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자금 조달 방안을 포함한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쌍방울그룹의 쌍용차 인수 소식에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주가 흐름이 눈에 띄는데요. 광림, 쌍방울, SBW 생명과학의 미래산업, 비비안, IOK까지 최근 이틀간 상한가까지 올랐다가 또 최근 이틀간은 장중 변동폭이 많게는 20% 이상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 회사들 중에서는 쌍용차에 관심을 보이는 곳이 아직 없다라는 점에서 관련주 투자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이 이슈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투자 전략 전해드리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슈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이 쌍용차 인수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님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근 자동차 업계의 최대 화두죠. 바로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무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쌍용차 품기에 나선 기업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에디슨 모터스의 인수 무산 소식 주요 쟁점부터 짚어주실래요? 쟁점은 간단합니다.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자 지위를 계속 유지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쌍용차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이 부분이 유지가 되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부동산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은 어쨌든 그 A라는 매수자가 B라는 매도자의 물건이 마음에 들어서 일단 계약금을 300억을 준 상황입니다. 계약금을 납부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3월 28일까지 잔금 2,700억을 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은 뭐 매매 계약이든 뭐 월세,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 계약금을 주고 난 다음에 계약을 매수자든 매도자든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 부분은 계약금의 2배 정도의 보상을 하는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은 그 에디슨 모터스가 2,700억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서 계약이 깨진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계약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계약이 깨진 상황이지만 에디슨 모터스는 아니다, 깨진 계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에 진행돼야 될 계약금 외에 인수금이 납입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이 파기가 된 거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에디슨 모터스보다는 쌍용차의 주장이 좀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에디슨 모터스가 불리한 상황인데 조금은 때를 쓰면서 지금 소송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기한 내에 잔금을 미납을 하게 되면 계약 해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상 이게 명시가 돼 있고 계약이 파기가 돼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소송으로 간다고 해서 과연 뒤집기가 쉬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300억이라는 자금도 상당히 뭐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공중분해가 된다라는 것도 에디슨 모터스 입장에서는 뭐 제가 생각하는 에디슨 모터스 같은 경우 300억이면 상당히 큰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이 만약에 계약 파기를 해서 날아가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에디슨 모터스 같은 경우도 일단 타격이 있다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생 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서 특별 항고를 제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급된 계약금의 출금도 금지시켜달라고 현재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법원에서 일단은 계약서가 어쨌든 충분히 근거가 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예상이긴 하지만 일단 에디슨 모터스보다는 쌍용차의 채권자들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봐지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에디슨 모터스의 인수 무산 소식에 남선 알미늄, 쌍방울 등이 쌍용차 인수전에 참가를 할 것이다. 세간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요. 남선 알미늄과 모회사인 SN그룹은 인수서를 부인했고요. 쌍방울 그룹은 이번 주 내에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다고 하죠.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주가는 남선 알미늄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단순히 가십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가십거리의 테마주가 그리고 테마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주가의 변동성은 앞으로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절대 접근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남선 알미늄도 그렇고 쌍방울도 그렇고 지금 인수 관련된 회사들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급등세가 나타났었는데 어쨌든 오늘 그리고 어제 기점으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디슨 모터스의 컨소시엄에 참가한 기업들, 최근에 참가한 기업들 중심에서는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순환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조금 나쁘게 얘기하게 되면은 두드러기식의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남선 알미늄의 주가 흐름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3월 31일 이후에 4,300원 부근에서 주가 좀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인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의 상승이 나왔지만 어쨌든 회사에서 부인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조금 뭐 주가가 부담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남선 알루미늄 외에도 여러 인수 주체가 나타났다라는 것들이 어찌 보면은 시장에서 다른 종목들 쪽으로 주목을 하게 되면서 일단 추가 상승이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남선 알루미늄 외에 쌍방울이라는 종목도 있죠. 그래서 쌍방울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하는 점상한가 이틀 연속 나왔었고 상한가가 3일 연속 나왔었는데 일단은 연속 상한가 이후에 또 항상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다고 하락세도 이제 극복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쌍방울 외에도 지금 컨소시엄에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들, 자회사들이죠. 광림이라든지 그리고 나노스, IOK 같은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현혹이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수익률이 낼 것이라고 조금 착각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행동에 대한 대가는 다른 부분들이거든요. 그 급락세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접근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UNI라든지 금호 HT, 그러니까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에 새롭게 참여한 기업들의 주가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칫 추격 매수를 하셔가지고 여기서 또 이제 손해를 보는 그런 현상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을 해보니까 이런 종목들 추후에는 분명히 시세가 꺾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시세가 꺾이고 난 다음에 종목 상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종목 상담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나는 아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어야 된다 생각을 하시고 제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종목에는 관심을 좀 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또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예,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 회사들이 뛰어들어야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인수 의향을 밝힌 기업들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쌍용차 인수 후보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데요. 지금 인수 후보들 자금 상태가 어떤지 좀 봐주세요. 자금은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지는 않습니다. 쌍용차를 인수하게 됐을 경우에 발생되는 그 부담 금액을 앵커님도 아시고 그리고 이 쌍용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부담을 해야 될 금액 대비해서 현재 인수에 참여한 기업들의 자금은 그렇게 좋지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채권자가 동의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5천억에서 인수 자금을 3천억까지 이제 소위 말하는 좀 깎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금액도 계약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제시했던 금액인데 지금 어쨌든 1차적으로 파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채권자가 이제 3천억에 동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 자금이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계약금을 포함한 잔금이 일단 5천억 가량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수한다고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쌍용차가 가지고 있는 부채 그리고 이 부채 외에도 앞으로 이 기업을 정상화시켜가게 되면서 들어갈 자금,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이 근로자들의 임금이라든지 그리고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포함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들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쌍용차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차 개발에도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 미래차 개발을 진행할 때 들어가는 R&D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2조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조 원도 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부정적인 얘기도 좀 드리자면은 안 좋은 얘기 좀 드리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남선 알루미늄이 됐던 쌍방울이 됐던 그의 여타 다른 기업이 됐던 중요한 건 분명히 확실한 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 대비해서 무리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쌍용차를 굳이 인수를 하려고 한 이유가 쌍용차의 어떤 시너지 효과라는 명목 하에 이 쌍용차가 가지고 있는 보유자산 가치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저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쌍용차 같은 경우는 화성이라든지 그리고 서울의 구로라든지 토지 자산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노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거는 여담이지만 에디슨 모터스가 이전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인수 자금에 대해서 쌍용차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고 난 다음에 잔금을 치른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인수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모르겠어요. 이게 순수하게 정말 쌍용차의 가치를 그러니까 쌍용차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경제 가치 이것을 보는 건지 아니면 쌍용차가 가지고 있는 토지 자산이 탐나는 건지 상당히 그런 게 조금 애매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접근하는 회사들의 자금 상황은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분명히 부담되는 금액은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업들이 참여를 한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단기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이 단기 변동성 이외에 또 중요한 것은 급락세라든지 그리고 변동성 확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너무 강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접근을 하지 말자는 말씀을 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수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에디슨 모터스가 재인수 의지를 보이고 있지요. 뭐 대주주 주가 조작, 먹튀 논란 등에 휩싸여 있는데 재인수가 가능할지 이게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희망을 갖게 하는 이슈가 아닐까 싶어서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안 된 걸 알면서 이 기대감을 불어넣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전문가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수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근거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는 자금, 하나는 노조. 이 두 문제가 있습니다. 자금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인수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 그리고 기업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들, 이런 부분들인데, 중요한 건 이게 월세 계약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시금으로 전세처럼 일시금으로 돈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보증금 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월세식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투입될 자금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계속해서 투입될 자금들이 있는데 이거를 과연 쌍방울이라는 기업이 부담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권단도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에디슨 모터스와 조금 매각이 1차적으로 무산이 되다 보니까 채권단도 그렇고요. 노조도 상당히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자금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채권단도 그렇고 노조의 동의를 얻기가 저는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 같은 경우도 지금 잘 아시겠지만 서울회생법원에 인수 반대 의견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에디슨 모터스에 대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디슨 모터스가 뚜려야 할 관문은 자금뿐만 아니라 이 노조원들의 동의를 얼마만큼 또 이끌어내냐가 중요한데 이미 불안한 모습을 보여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노조의 반대가 좀 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채권단 같은 경우도 인수자금을 세 번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3천억이 아니라 그 이상 인수자금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 컨소시엄을 형성을 했을 때 중요한 건 이 컨소시엄에 참여 기업들이 앞으로 이 발생될 만한 일시금과 그리고 계속 지출될 만한 자금들에서 얼마만큼 동의를 하고 계속 갈 것인가가 관건인데 그런 부분들에서도 물론 쌍방울 자회사들이기 때문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기업 경영 상황까지 혹시 기업의 경영까지 위험해진 상황이 된다라면은 아마 계속 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최종 인수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렵게 생각할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계속 투입될 자금 이 부분이 투입될 자금에 한 5배 정도 자금이 열리게 된다면 상관없겠지만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고 채권단이란지 노조의 동의도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적어도 에디슨 모터스는 인수하기 힘들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지금 법정 관리 중인 쌍용차 인수권이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재매각을 위한 시각이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재매각이 실패했을 시 청산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국내 자동차 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없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인수가 되던 인수가 되지 않던 저는 과연 영향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대차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면 큰 문제가 되겠죠. 큰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쌍용차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점유율 측면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일단 자동차 점유율도 현재 4.5%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것도 중요한 건 2016년 이후에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쌍용차에 관심이 있거나 다니신 분들 기분 나쁠 수가 있지만, 파산을 한다고 해서 시장에 영향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4.5%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아니라도 수입차라든지, 그리고 다른 자동차 업체들이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만한 파이가 되고 부담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 쪽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 굳이 영향이 있다라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자동차 부품업체 정도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채권 상각이란지, 실업이란지, 이런 사회적인 어떤 우려스러운 시선,
이건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은 인정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앵커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자동차 산업이거든요. 근데 자동차 산업, 그러니까 완성차, 지금 현재 우리나라 완성차 파일을 봤을 때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 상용차가 파산을 하더라도 충분히 감내가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분석 들어봤습니다. 다음번에 시간 나시면 출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도 가져볼게요.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 이어갑니다. 6가지 키워드를 찾아보고 6가지 특징주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하이투자증권 강북센터의 이화진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오늘장 키포인트와 함께 좀 여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장 한마디는 사실 좀 어닝 시즌이 이제 들어온 만큼 이제 어닝 시즌을 만큼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과 이제 뭐 어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5월 달에 인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으로 좀 나눠질 것 같은데요. 일단 목요일 날 삼성전자 잠재 실적 발표가 일단 나옵니다. 물론 그동안은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좀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1분기 뭐 갤럭시 S22에 대한 뭐 GOS 논란이나 그에 대한 핸드폰 판매 부진을 통한 부분들이 결론은 이제 1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물론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2, 3분기에 대한 전망이나 좀 희망 섞인 얘기들로 안정을 키울 수가 있다게 되면은 좀 그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는 좀 덜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실적이 생각보다 어닝 쇼크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중소형 반도체 관련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결국엔 좀 영향을 좀 같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결국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자체가 좀 1, 2분기에 대해서 좀 하향이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좀 시장에서는 좀 충격적인 모습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이제 3월 FOMC 의사록이 나오는 만큼 이제 5월 50bp 금리 인상이나 QT 정책에 대해서 조금 오늘 새벽에 나왔던 부분이 결국 같이 시장에 악재로 몰릴 수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이 두 심리가 불안 심리가 더 커지는 게 아닌가 되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일단 오늘장 키포인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3월 의사록 공개인데요. 뭐 금방 말씀을 했지만은 오늘장 어느 정도 시장의 예상대로 25bp 정도를 3월달에 했습니다. 물론 거기서 파월 의장이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에서는 당분간은 이제 시장을 좀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연준 위원 중에서 가장 비둘기파적인 총재인 블레이너드 총재가 QT 속도를 2017년부터 19년에 있었던 그때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예고했던 만큼 어쩌면 오늘 저녁에 있을 의사록 공개가 그동안 연준 위원들의 대화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시장에 충격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아침 8시쯤에 나왔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리콜 이슈 재부각인데요. 물론 오늘 아침에 시장이 이제 움직이기 전에 이제 IR 담당 쪽이나 이제는 리서치 담당 부서에서도 코멘트를 통해서 좀 시장에 대한 우려를 좀 잠재우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미국 당국에서 일단 화재 관련해서 리콜 적정성 조사에 대한 착수를 한다고 일단 뉴스가 나왔던 부분인데, 물론 이 부분이 시장에 좀 악재성으로 작용하냐라고 시장을 예견했었지만 일단 리콜 후속 조사인 개념이고 통상 절차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만약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업계가 만약에 리콜을 실시하게 됐을 때 후속 조치로 관련된 부품 업체에 대해서 만약에 이걸 다른 자동차 업체에게도 동일하게 유사한 부품이 공급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좀 큰 충격을 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는 큰 하락은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키포인트, 사실 오늘 게임주들이 조금 많은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작년에 게임주 흐름을 부활을 보여줬던 P2E에 대한 부분이 오늘 좀 시장에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NC소프트를 잠깐 언급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작년에 이제 게임주 랠리를 펼치겠던 것이 사실 게임의 흥행성이 아니라 결국엔 P2E에 대한 성장성인 부분이었습니다. 일단은 다시 시장에 불을 붙인 게 이제 오늘 룽투코리아의 이제 연락 강호가
P2E 게임 흥행에 대해서 일단 말했던 부분인데요. 결국 하나의 요소로 인해서 대부분의 게임주들이 반응을 일단은 보였습니다. 결국 게임주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원하는 거는 게임의 흥행성이 아니라 P2E의 흥행성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실제로 이런 여러 강호에 대한 P2E 같은 경우에는 위메이드의 위믹스 플랫폼이 이미 온보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 카카오 게임즈나 위메이드, 네오유저와 같은 P2E 플랫폼을 보유한 게임 회사들의 부활은 어떻게 보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장 키포인트 짚어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키워드 6센트로 가겠습니다. 오늘의 인기 키워드 화면으로 함께 먼저 만나보시죠. 네. 화면으로 키워드 만나보고 계십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리콜 소식 전해지고 있죠. 또 빅뱅의 해체설이 대두됩니까? 빅뱅이 신곡을 발표했는데 이틀째 국내 주요 음원 차트를 모두 석권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나타난 키워드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항공 노선이 확대된다라는 소식이 오늘 항공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항공 노선 키워드 꼽아주셨고, 철강 가격 상승이라는 키워드, 또 앞서 말씀하셨죠. PT 관련주가 재가동된다. 의견 주셨습니다. 게임주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마케 개최가 임박했다라는 키워드도 꼽혔습니다. 관련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LG 에너지 솔루션, YG 엔터테인먼트, 제주항공, 금강철강, 컴투스 홀딩스, ABL 바이오 이렇게 꼽으셨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빨간색으로 칠해진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 듣겠습니다. 예, 먼저 엔터주죠. 이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의견인데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은 YG 엔터테인먼트 사실 어제 저녁에 이제 빅뱅의 탑이 SNS에 글을 남겼죠. 그동안 이제 16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이런 한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빅뱅 해체설에 대해서 일단 불을 피웠습니다. 사실 일단은 투어에 대한 매출 기대면 저희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사실 탑이 빅뱅을 YG에서 나간다고 한 건 사실 오래전부터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미 다른 3명 같은 경우는 이미 3년간 재계약을 이미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얘기가 저는 아니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YG나 SM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사실 스포츠라고 치면은 리비딩이라는 좀 표현을 쓰기도 하죠. 사실 그동안 오래되었던 가수들이 서서히 활동이 드물기 때문에 세대 개최를 통한 준비 중이기 때문에 사실 블랙핑크의 후속 걸그룹인 베이비 몬스터라는 그룹이 6년 만에 지금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빠르면 하반기 정도 예상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트레저와 같은 신입 그룹도 이미 현재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YG 같은 경우는 4월부터 이미 본격적인 활동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블랙핑크나 위너나 트레저 이러한 새로운 그룹들이 어떻게 보면은 향후 JYP와 함께 충분히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준비가 된 회사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의견은 고이신 거죠? 죄송합니다. 예, 고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달부터 국제선 항공편을 증편하겠다라는 소식이 오늘 항공주 관련 흐름이 좋은데요. 그중에서 제주항공을 가져오셨어요. 제주항공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먼저 의견부터 여쭤볼게요. 네, 제주항공은 일단 고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리오포닝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은 그동안 항공주 같은 경우는 다른 리오포닝 관련주에 비해서 좀 덜 오른 모습이 좀 강했죠. 사실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이 유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유가가 최근에 110달러 이상까지 계속 오르게 되면서 아무리 우리가 해외여행을 많이 간다고 해서도 일단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계속 악재인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고객들이 유료 할증료로 인해서 일부 커버가 된다 할지라도 결국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그에 대한 스프레드가 커지기 때문에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항공주가 그동안 못 올랐고, 결국에는 이런 이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 대략 90달러, 180달러까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일단 항공주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흐름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저가 항공주에 대한 우려 자체는 일단 재무적 리스크가 안 떨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적어도 내년 정도나 되어야 흑자 전환으로 좀 돌아설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 같은 경우 이제 이제 2021년까지는 적어도 화물 운임에 따른 부분이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커버를 쳐줬다면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런 견조한 흐름으로 매출이 나오게 된다면은 거기에다가 덧붙여 승객들의 확대로 인해서 그만큼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은 충분히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사실 제주항공이나 이제 진해하고 같은 좀 이렇게 가벼운 저가 항공주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시장이 물론 재무적 리스크가 있겠다고 하겠지만은 결국 유가 안정화와 향후 이제 승객들의 이제 성장이 계속 커지고 이제 하와이나 노선에 대한 이제 노선이 계속 확대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년에 대한 재무적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주항공은 이제 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주항공에 대한 의견이 고이셨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자리 매수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아직까지는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코로나에 대한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에 아직은 폐쇄적인 상황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향후 더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한다게 되면은 저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도 지금 최근에 24,600원 이제 전 고점이 27,000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가격대를 저항선을 돌파하게 된다게 되면은 충분히 3만 원 이상은 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저비용 항공사 쪽에서 좀 주가 흐름이 발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고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제주항공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볼게요. 네, 이번 종목은 ABL 바이오입니다. 오랜만에 이 바이오 관련주에서 종목이 나왔는데요. 의견 들어볼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은 ABL 바이오도 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 전체적인 바이오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아마케 관련해서 참석한 회사들이 사실 돌아가면서 지금 상승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파메신이나 네오 오늘 같은 경우는 네오 이뮤텍 등 사실 대부분의 참석 기업들이 관심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아마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JP 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대면이었던데 물론 전체적인 학회의 크기는 JP모건의 크긴 하지만 사실 지금 분위기는 그때와 비슷한 관심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번 참석에서 발표하는 대상들이 대부분 전임상 위주의 데이터로 발표를 하지만 사실 지난 1월에 기술 이전했던 ABL 바이오 역시 일상 이전인 전임상인 데이터로 사실 큰 계약금을 따냈던 만큼 이번에도 그러한 기존으로 인해서 계약건을 발표를 어떻게 보면 기대할 수 있는 바입니다. ABL 바이오 역시 또 면역 항암 쪽으로 해서 그랩바디 I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쪽으로 해서 추가적인 좀 계약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굳이 네오이뮤텍 판매신보다 오늘 ABL 바이오를 좀 가져왔던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일단은 이번 주나 좀 다음 주 좀 본격적인 수급 요인과 더불어서 아마 전체적인 바이오 투심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케 관련주가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 아마케 관련주라고 하게 되면 네오 이뮤텍도 있을 거고요. 파메신도 있을 거고 바이젠셀, ABL 바이오 대부분 한 10개 정도의 기업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제약주에 대한 의견이 전체적으로 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코로나19가 이제 종식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는 어떤 종목들, 어떤 투자를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의견 좀 여쭤볼게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2년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진단 키트나 코로나 치료제나 코로나 백신 관련주로 해서 이제 mRNA 바이오 관련해서 좀 기술적으로 시장에 쏠림이 있었는데요. 일단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라이센스 인이 아닌 라이센스 아웃 쪽으로 많이 시장이 좀 큽니다. 그럼 결국에는 글로벌 빅파마들에 대한 투자금이 뒤따라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2, 3년간은 결국 그런 화이자나 대형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코로나 치료 쪽에만 투자를 많이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금 쏠림이 많이 없었는데 그게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M&A나 이런 라이센스 아웃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면역항암제나 이제 유전자 치료제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통적인 바이오에 대한 투자금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도 최근에 좀 많이 빠졌고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들의 주가들이 좀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덜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는 시장은 우리가 2,
3년 전에 있었던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의 관심이 다시 이제 쏠림 현상이 다시 오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 1월달에 ABL 바이오가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향후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게 뭐냐면은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도 작년에 탐방을 다녀오긴 했지만은 사실 임상 데이터는 1년 동안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부분이 이제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젠셀이나 네오이민텍 같은 이 데이터가 정말 좋았었는데 왜 그동안 시장을 관심 못했던 부분이 이번 대면 활동을 통해서 학회 발표를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 글로벌 빅파마들의 미팅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좋은 계약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직접 탐방까지 다녀오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순환매적으로 오르는 것도 많은데 이렇게 좀 주가가 잠깐은 쉬어가지만 앞으로 오를 만한 종목들 발굴하시는 것도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장 마감까지 5분 정도의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는데요. 먼저 코스피 쪽부터 상황 살펴보시죠. 예, 코스피 지수가 오늘 0.8%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2,740선을 넘어섰고 2,737.17선에서 거래가 마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 일중 흐름을 좀 살펴보시죠. 미국 증시 하락으로 마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기술주 위주의 하락이 미국 증시에서 나타났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습니다. 코스피 2,745.25로 출발한 이후로 투자 심리가 많이 약화가 되면서 장중에는 2,732선까지 하락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다소 낙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도 상황이 좋지 못한 거고요. 다음은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만이 매수로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 같은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또 눈에 띄는 상황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내일이죠. 또 잠정 실적을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0.87% 조정을 받으면서 52주 신저가까지 내려간 상황이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참 많을 텐데 내일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또 투자 전략 자세히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미국 당국이 배터리 화재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오늘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 낙폭이 크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어제 2% 정도 올랐었는데 소폭 되돌려주면서 44만 5천 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SK하이닉스 낙폭이 좀 크네요. 2.58% 조정을 받고 있고요. 네이버 3.65% 하락,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약세입니다. 6위부터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도 더 살펴보죠. 현대차가 빨간불이 켜져 있네요. 0.84% 오르면서 단연 돋보이는 현대차의 흐름입니다. 18만 5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카카오도 2.3% 하락, 삼성 SDI는 비교적 견조하죠. 0.17%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고 LG화학이 1.85% 조정이 나옵니다. 코스닥 상황 살펴볼게요. 코스닥 지수 1% 가까이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943.31포인트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닥 수급 상황도 함께 보시죠. 어제 일중 흐름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수급부터 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막판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나타났었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팔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만이 2,953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시죠. 코스닥 쪽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들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시총 1위로 올라온 상황이죠. 1.95% 오늘장 오르면서 42만 3천 원에서 거래가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자리 다툼이 좀 있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장 3% 급락이 나오면서 6만 2,400원에 거래가 되고 시총 2위로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LNF가 0.3% 오르면서 23만 1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게임주에 대한 의견 많이 드렸었는데 펄어비스가 2% 조정을 받으면서 10만 3,5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 여기에 카카오 게임즈도 0.8% 조정이 나옵니다. 7만 8,800원 선 거래가 됩니다. 6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도 살펴볼게요. 위메이드는 오늘 1.7% 오르면서 게임주 중에서도 강세 흐름이 좀 돋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800원 상승하고 있고요. 10만 7,5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3%대 조정,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 제약주 흐름이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 제약은 9만 3,0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첨보, HLB, CJ ENM의 주가도 약세인데 첨보는 1.74% 내리면서 33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HLB 3%대 조정입니다. 게임주의 흐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 게임주 오늘 좀 약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총 비중이 큰 종목들의 약세가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또 오르기도 하죠. NC소프트가 1%대 조정, 넷마블, 펄어비스 1%에서 2%대 조정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감 상황까지 함께 살펴드렸는데요. 샘플러스 이정수 파트너 연결해서 이제 앞으로의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의견 듣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시장 흐름 아주 정상적이고 괜찮았던 장으로 저는 판단하는데 아마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오늘 개인 투자자들은 체감이 굉장히 나빴을 거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뭐 공포감까지도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냐하면은 지금 IT 섹터들이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약세 많이 빠졌는데도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4월달 들어가기 전에 미리 얘기를 했죠. IT 섹터들은 GOS 논란과 그다음에 4나노에 대한 불량률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수급이 많이 꼬여서 삼성전자를 얘기하는 거죠. 삼성전자를 비롯한 나머지 IT주들도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 미국이 이제 계속 금리 인상을 올해 내내 6번 동안 앞으로 FOMC가 남았는데 계속 금리 인상을 하겠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성장주, 기술주들은 계속 악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술주보다는 계속 4월달서부터 제가 소비주들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결국은 금리 인상을 또 하는 이유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그래서 음식업종들, 비료, 사료 다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수혜주들 쪽으로 종목 교체를 빨리 하는 게 그나마 지금 4월장에서 버티거나 수익 나거나 왜냐면 올라갈 종목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라갈 종목들은 올라가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저녁에 서울경제TV에서 제가 방송에 나가서 이미 얘기를 했지만 소비주들,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실적이 괜찮아요. 물론 반도체도 실적은 좋지만 반도체는 4월달은 안 갈 것 같고요. 느낌이 계속 소비주들 위주로 아니면 차라리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그 물류라든지 이런 대란들이 여전히 이게 다 해결된 게 아니라서 그래서 물류 관련주라든지 운송 관련주라든지 아니 뭐 차라리 택배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쪽들은 기대감이라도 있죠. 근데 IT주들은 계속 약세를 보일 것 같아서 그리고 그쪽이 대중주입니다. 대중주라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잘 몰라도 삼성전자서부터 해서 하이닉스는 싸다고 많이들 사거든요.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반도체, 뭐 카메라, 뭐 시스템 반도체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쪽이 영업이익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좋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더 물타기 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금은 4월달에서는 철저히 테마주 매매 장세로 가셔야 되고요. 지수는 오늘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많이 빠지지 않았고 오늘 게임주들이 굉장히 잘 움직였죠. 그러니까 뭐 게임주가 내일도 강하게 움직일 거냐 쉽진 않다고 봅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으면 눌림말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또 소비주로 돌아설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소비주는 뭐가 있느냐, 리오프닝 관련주는 뭐가 있느냐, 항공주가 있고요. 여행주, 백화점, 카지노, 영화, 엔터, 화장품, 음식업종
이쪽을 이제 소비주라고 그러죠. 게임주도 소비주에 포함합니다. 이 소비주들의 흐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순환 매매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일부 테마주들은 뭐 어제도 강했고 뭐 오늘도 일부 종목들은 강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뭐 시장이 뭐 살짝 밀렸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밀리면 또 내일은 또 미국 시장이 많이 안 빠지면은 또 양봉이 살짝 크게는 아니라도 살짝 나오면은 또 종목들이 잘 움직입니다. 근데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올라가도 삼성전자처럼 무거운 종목은 쉽지 않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잘 안 움직여요. 걔네들이 가볍게 움직이려면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조금 움직여갖고는 안 되고 한 방에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쭉쭉 뻗어가는, 그리고 기가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여기서 막 몇 조씩 사대는 엄청난 매수 대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박스권으로 살살살 움직일 때에서는 그냥 테마주 장세예요. 개별주 장세이고, 또 정배열을 돌아갈 수도 있고 뭐 박스권에 갇힐 수도 있는데, 그냥 테마주 위주로 매매 대응을 하면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고 종목들이 하루 조정받으면 또 하루 올라가고,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살짝 밀릴 때 항공주라든지 카지노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화장품이라든지 오늘 같은 날에서 조정받을 때 저는 샀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여기 저점을 깨는지 안 깨는지 일단 요거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가 나스닥이 14,000이고 다우존스가 34,500인데 일단 깨는지 안 깨는지 오늘 밤에 좀 체크를 하시고, 쉽게 깨는 자리도 아니니까 뭐 깰 거라고 속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깨지면 깨지는 대로 소비주들 조정 시 싸게 매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안 깨지고 반등 주고 올라가면 뭐 올라가는 대로 종목별로 또다시 소비주를 또 공략하시면 되고, 그래서 기승전 소비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오늘의 테마주 두 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현대해상. 자 보험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여줬어요. 다 올라갔습니다. 보험주들은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 뿐만 아니라 뭐 삼성화재부터 해서 다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이유는 연준에서 부의장이죠.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했는데 4월 금통위 금리 인상 전망에 지금 부각이 되면서 지금 올라가는 건데, 이게 한 번으로 아니고 올해 마지막까지 12월 달까지 6번 남았거든요. 계속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지속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관해서는 필요하다면 연준이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주들이 이제 꼼지락거리면서 올라가게 된 거고, 국내 이제 한국에서도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년 만에 4%대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당분간 4%대를 계속 나타낼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도 계속 강세가 좀 유지가 될 건데, 이게 지난 2월 전망치가 이제 3.1%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이제 4%대로 크게 상회를 했다고 그래요. 예상보다도 지금 정부에서도 예상보다도 이게 물가가 너무 이제 심해지니까 이제 뭐 비상은 난 것 같은데, 그렇게 비상이 났다고 해서 이걸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없죠.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다 모든 나라가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지금 악재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주, 음식업종들, 뭐 비료, 사료 관련주들 그래서 저는 좋게 보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번 5월달 우리나라 이제 기준금리를 또 올릴 거라 그래요. 그래서 이번 달 14일인가요? 4월 14일 날 이제 예정된 금통위가 있는데 추가 금리 인상을 나설 수도 있다라는 예상도 전망이 좀 제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보험주들은 14일까지는 계속 강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정받으면 공략하시면 되는데 많이 떠 있어가지고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된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인데요. 제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뭐 자주, 특히 대한항공은 제가 최근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정받으면 사야 된다 그랬죠. 결국은 리오프닝으로 갈 거고 그렇다고 했는데, 국제선이 이제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 방안에 대해서 계속 이게 노선이 열리고 있는 흐름들이 얘기가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제선 운항 규모를 2019년에 50% 수준까지 회복하겠다라고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국제항공 네트워크 총 3단계를 걸쳐서 정상화를 할 예정인데, 입국을 할 때에서 격리 면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구체적인 대안과 그다음에
그 상대국이 항공 정책에 대해서 개방을 어떻게 하는지를 또 고려를 해서 이제 개방을 할 거라 그러는데 5월에서 6월 달에서 1단계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뭐 점차적으로 이제 항공편도 늘리고 뭐 시간도 늘리고 뭐 증편도 하고 해서 5월 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할 거라 그러니까 그 기대감에 강세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조정 시 적극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리오프닝 관련주고요. 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실전매매 정도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작년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현대해상이라고 이미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31.9%. 그때 당시 이제 바닥에 있을 때 얘기했던 종목인데 작년 6월 25일이니까 여기죠. 요쯤에서 바닥에서 여기서 얘기했더니 결국은 올라왔네요.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률은 31.9%인데 보험주도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호재 때문에 올해 내내 올라갈지 뭐 여름까지 올라갈지 몰라도 당분간은 좀 강세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80.5고요. 매수 포인트 80.5. 리오프닝 관련주도 계속 좋습니다. 85점 우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현수였습니다. 예, 이정수 파트너와는 함께 소통하시면서 방송 투자 전략자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 0082번으로 신의 한수 이렇게 네 글자 보내주시면 못다한 이야기 실시간 소통 방송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의 한수 이정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이죠.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